안녕하세요. 보는자 시사TV 보는자입니다. 오늘부터 2026년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이 시작됐죠.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45만원. 거기에 이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1인당 최대 60만원, 그러면 4인 가족이면 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첫날 한꺼번에 폭주하면 약간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일제를 하죠. 이런 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론 이번에는 70% 소득 70%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1차는 더 그보다 줄어들게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제를 적용하죠. 그래서 27일 월요일 날은 끝자리가 16, 28일 화요일 날은 끝자리가 27, 29일 날은 38, 30일은 5월 1일 날이 노동절이죠. 그것을 감안해서 끝자리가 49, 50은 모두 30일 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지원 대상자들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소득 그 70%까지에 해당되는 국민들에게 2차로 2026년 5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는 건데, 2차 신청 대상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죠. 근데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 간단한 내용인데, 이 간단한 내용을 문해력이 없어서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보가 부족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간단한 내용을 오보를 해서 국민들에게 더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언론사가 있어서 제가 이 오보를 빨리 제대로 바꾸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저는 이거 뭐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씀드려봅니다. 뉴스 보고 아침 일찍 왔는데 대상자가 아니랍니다. 당장 물가가 올라 살기 팍팍해서 주는 지원금이라면서 1년 반 전 벌이를 기준으로 돌려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분통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오보입니다. 1차 지급은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여러분들 변동되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의 소득을 매달 뭐 똑같은 소득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소득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많이 이번 달에 벌었다. 그러면 주민센터 같은 데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불법입니다. 의무적으로 보고하면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그 소득 변화에 따라서 다음 달에 바로 이 1차 이런 기초 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의 대상자에서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스템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특히 또 이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기준으로 하지만 최소한 석 달, 넉 달까지 상간에 자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차 지급 대상자들은 2026년 3월까지의 이 자격, 즉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에 해당되면 지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1년 반 전에 벌이를 기준으로 이 사람들의 그 자격이 정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격, 지금 1차에 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러 왔는데 자기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분통을 터뜨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그 매달 자격 변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인데 1년 반 전에 그 소득 갖고 이 사람들이 자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오버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현재의 소득을 갖고 자격 변동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지 1년 반 전에 그 소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
취재를 하고 지금 기사를 쓴 건지 도대체 저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어떻게 좀 상식을 갖고 있는 기자라면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없는데요. 이건 말이죠. 굉장히 그 혼돈을 기자 자신이 일으킨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1년 반 전이라는 것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2차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2차 지급 대상자는 방금 전에 그 1차 지급 대상자하고 달리 소득 70%까지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제 5월 8일부터 10월 3일 날 신청을 하기 때문에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0%까지면은 10만 원을 지급받고 비수도권이면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이면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받는데 이분들 중에 또 이것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들은 매달 소득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바뀌어지니까 또 매달 소득에 따라서 그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장 가입자는 2026년 3월 달에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거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자영업자들 같은 분들,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종합소득을 우리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그 전년에 소득을 갖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신고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또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그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지만 많은 그 비중을 소득으로 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번 그 2차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소득 70%를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2024년 말까지의 소득 갖고 지금 26년 지금 5월 달에 그 2차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돈을 그 10만 원을 지급을 받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심지어 직장 가입자도 3월 15일 날까지는 근무를 했는데 뭐 극단적으로 해서 3월 29일까지 근무했는데 4월 뭐 2일 날 뭐 자기가 퇴사를 했다. 이런 분들은 또 구제 기간 동안에 이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서 민원을 제출하면 또 자기의 그 퇴사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이 사람들은 다 구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지역 가입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또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면 또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오버가 되는 거는 1차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기초 차상위 뭐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거는 매달 소득 변화에 의해서 자기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1년 반 전에 대상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고 지금 이런 기사를 썼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빨리 수정해 주기 바라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만 일으키니까 2차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지역가입자들은 1년 반 전에 소득을 갖고 건강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1년 반도 아니죠. 1년 반이죠. 지금으로 보면 1년 반 정도에 전에 2024년 그 말까지의 소득을 갖고 건강보험료가 결정되고 그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여러 가지 자기의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또는 없다는 것을 신고하면 또 이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특히 1차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도하는 건 완전히 오보죠. 1차 자격은 1년 반 전에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이거 오보 수정하고 이거는 뭐 기자가 완전히 이거는 오보를 한 거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되겠고 저는 이 의도가 조금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팩트가 아닌 것 같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사실 이런 보도를 하려면 기자라면 적어도 이게 지금 선택적인 복지인가 보편적인 복지인가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야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유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뭐 잘 사는 사람들은 피해 안 봅니까? 그 사람들은 자동차 운전하러 가면 휘발유가 오르고 있는데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전 국민의 보편 복지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야당이 맨날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적인 복지를 하자. 이거는 그 기원이 오세훈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무상급식을 하자니까 그거 반대했다가 그 선택적으로 급식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게 오세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택복지인가 또는 보편적인 복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에 그 화두를 잡고 보도를 하는 게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는 건데 있지도 않은 팩트를 갖고 팩트가 아닌 걸 갖고 보도하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당연히 어긋나게 되고 사실 이런 고유가 문제는 보편적인 복지에 해당되는 문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도 자동차 운전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니까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 복지를 해야 되느냐, 선택 복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선택 복지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보편 복지하면 행정 비용이 안 들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물론 들긴 하지만 이런 그 구별하는 그런 비용들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특히 보수 야당에서 너무 이거 반대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적인 복지를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그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나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있지도 않은 사실 갖고 매달 자격이 변동되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하모 가구 사람들이 자기 1년 반 전에 그 소득 갖고 결정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1차 지급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1년 반 전에 결정하는 사람들이 2차 지급 대상자지. 70%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2차 지급 대상자니까 분통을 터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잘못 알고 온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죠. 1차 그 차상계층도 아닌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거는 정보를 잘못 알고 온 거고 1차 지급 대상자들은 1년 반 전에 소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 완전히 오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뭐 잘 사는 사람도 휘발유 가격이 올라서 굉장히 피해를 보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좀 보편적인 어떤 피해 보상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런 그 혜택을 주는 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가격이 올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잘 사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동시에 또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소비를 또 더 많이 뭐 10만 원 받는다고 10만 원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10만 원을 기회로 해서 어떤 동네 그 고깃집 가가지고 10만 원만 쓰는 게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 쓰게 되면 낙수 효과가 더 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보편적 복지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다면 납득이 되는데 팩트도 안 맞는 1차 지급 대상자가 지금 매 달마다 자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갖고 1년 반 전에 마치 그 소득 갖고 1차 신청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오보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거 수정을 좀 해주시든지 제대로 된 정보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거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 이 언론 문제는 요즘 최근에는 언론사 기자들의 수준과 일반인들의 수준이 오히려 일반인들의 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한심한 기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언론 계획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에 그 대장동 사건 이런 거 보면 검찰도 문제지만 그 받아쓰기 하거나 거기에 동조한 언론도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언론 개혁을 하기 위해서 또 법률적인 어떤 시스템이 보완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는 아주 선량한 언론인들 또 그 기본적으로 정의와 헌법적인 언론 자유의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오히려 이렇게 그 잘못된 오보를 하거나 의도적인 오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전혀 손해를 안 보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또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개혁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문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개혁 문제는 한번 시간을 들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떤 식으로 언론을 개혁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은 빨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